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기꾼을 고소했는데요. 갑자기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더니 형사조정해보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형사조정 절차라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그 사기꾼을 풀어주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형사 고소를 하신 당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방문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긴장된 마음에 밤잠을 새웠던 당신에게 형사조정 절차로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그 사기꾼을 고소하신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아마도 그 사기꾼으로부터 본인께서 받으신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조정 절차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축하드린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사조정 절차라는 거는요, 검찰청에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기 바로 전에요, 마지막으로 그 사기꾼과 당신 사이에서 분쟁을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형사조정 절차는요, 검찰청 내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퇴직 경찰, 퇴직 검찰 직원분들, 이런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민간위원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주로 한 3분 정도가 계시는데요. 그분 모여있는 자리에 당신과 그 사기꾼과 그 자리에 합석을 해가지고요,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쳤던, 사기를 치지 않았던지 간에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니까 금전적인 합의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조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조정위원분께서 양 당사자를 갖다가 대등한 위치에서 놓고 조정을 한 반면에 검찰청 내에 있는 형사조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요, 선과 악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사 고소를 한 당신의 입장에 서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또한 그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사기꾼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실적으로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해서 직접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증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현실적으로 금전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 자체로 여러분의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하는 것이고요. 공증은요, 사실상 민사 판결문의 효력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요, 민사 판결을 통해 가지고 민사 판결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절차, 비용들을 소비하지 않고 보다 쉽게 민사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를 확보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셔야겠죠.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요, 한 3가지 정도에는 형사조정 절차를 붙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피의자, 그 사기꾼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하면 안 되겠죠. 2번째,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바로 지금 끝나버릴 수가 있는 사건들. 3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불기소 처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 절차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형사조정 절차를 제안했다는 것은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곧바로 기소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기꾼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가 기소될 수밖에 없겠구나, 어쩌면 내가 구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검사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어떻게든 설득을 하던 아니면 현실적인 금원을 마련해서 피해 배상을 해야지만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기꾼의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요, 일반 재판하고는 달리 직접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기친 건 아니고요, 그 돈 주려고 했어요, 줄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변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부인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 그러면은 당신 정말 돈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수사관들이 물어보실 거고요. 네,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만
형사 조정 절차로 가기 때문에요. 형사 절차로 이미 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기꾼 자체도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들로 보셔도 좋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면요, 실제로 형사 조정 절차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 조정에서 이루어진 합의 자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조정 절차에 임하시는 것들을 권유드립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정녀와 쾌노남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쾌노남이 순정녀에게 나 이러이러한 거 있으니까 좀 돈 좀 빌려줘, 투자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한 1억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뭐 수시로 계좌이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돈도 보내주고요, 어떨 땐 현금으로도 주고요, 심지어는 쾌도남이 지고 있는 사채 빚에 대해가지고 대신 변제도 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요. 수시로 와가지고 용돈이라 그러면서 용돈 달라 그러고 순정녀 카드를 쓰고, 이런 과정들이요, 4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난 직후에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고요,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5년 정도가 돼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이거 그냥 뭐 특별한 기망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 그냥 서로 증여한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고소는 이루어졌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고요. 제가 사기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망행위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도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금액 자체가 계좌이체로 이동된 금원은 밝혀지지만 나머지 한 1억 2천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으로 어떻게든 다 가버린 돈이에요.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을 짤 때부터요, 이 경우에는 불기소가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요, 저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3억 가운데 2억 2천인가를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조정으로 또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형사조정 절차에 너무 장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어떻게 하면 형사조정 절차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항상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요,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